하루 겨우 10만 원 팔던 국밥집이 있었어요. 주인이 바뀌고 지금은 식사 시간에 가면 대기만 20팀입니다. 예약 안 하고 가면 먹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식당 메뉴도 안 바뀌고 인테리어도 그대로인데 매출이 무려 10배나 뛰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메뉴로 누군가는 줄을 세우고 누군가는 폐업을 고민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줄 서는 식당이 되기 위한 현실적이고 검증된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 식당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팁을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영업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한다는 요즘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데 또 직원은 잘 안 구해지죠. 게다가 손님도 점점 줄어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동네에서 같은 메뉴를 파는데 어떤 식당은 예약 없이 먹기 힘들고 어떤 식당은 하루 종일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맛, 위치, 인테리어,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판매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제 줄 서는 식당의 핵심 전략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등 메뉴 하나에 집중하세요. 메뉴가 너무 많으면 손님은 오히려 헷갈립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는 선택마비 현상이 옵니다. 사실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도 메뉴는 3개에서 5개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고기리 막국수라고 아시나요? 들기름 막국수 하나로 연매출 4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메뉴를 줄이면 재료 관리도 쉽고 맛도 깊어지고 그리고 대표 메뉴가 입소문이 나서 결국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식당이 단 하나의 메뉴만 판매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 먹는 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장 규모가 작다면 메뉴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혹시 매장은 작은데 메뉴판에 메뉴가 가득한가요? 그럼 줄일 수 있다면 꼭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 아니라 스토리를 팔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30년 끓인 육수로 만든 국밥 어떤가요? 그냥 서울 돼지국밥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메뉴와 맛은 기억에 남지 않아도 이야기는 기억됩니다. 매년 어머니가 내려주시던 겨울 김장김치, 이런 작은 스토리 하나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가게에 담긴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손님은 음식 맛보다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세 번째, 맛집보다 찍기 좋은 집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은 요즘 먹기 전에 먼저 찍습니다. 포토존, 조명, 접시 컬러 전부 SNS 컨텐츠가 됩니다. 성수동에 한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접시 색만 바꿨을 뿐인데 인스타그램에 퍼졌고 매출이 1.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퍼뜨리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소문은 나지 않습니다. 요즘 지인한테 물어보고 식당 찾아가는 사람 있나요?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물어보겠죠. 찍고 싶은 음식과 공간으로 손님 스스로 광고를 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골을 만들어야 매출이 늘어납니다. 신규 고객 한 명보다 단골 고객 한 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주 오고 그리고 지인, 가족도 데려오며 리뷰도 자발적으로 남깁니다. 저희 매장은 핸드폰 번호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시 다음번 방문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매 결제마다 3%씩 적립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장마다 멤버십 가입 고객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신메뉴가 나오거나 비 오는 날에 특가 쿠폰을 발송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멤버십 가입, 포인트 제공, 그리고 단톡방 운영 등 단골을 모으고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5번째, 다양하게 판매해 보세요. 사람의 소비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에서의 점심이나 데이트, 가족 외식은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혼자일 땐 배달시켜 먹거나 포장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행사가 있을 땐 도시락을 50개씩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거나 직접 재료를 손질해서 요리하기 귀찮을 땐 밀키트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저희 매장은 홀 판매, 그리고 배달 판매, 포장 판매, 도시락, 밀키트 판매 등 가능한 모든 경로로 판매를 합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건 똑같은데 판매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죠. 같은 메뉴, 같은 공간에 다른 전략으로 한번 판매해 보세요. 이제 장사는 더 이상 요리만 잘해서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사만 잘한다고 고객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맛과 친절은 정말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차별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기획력,
그리고 마케팅, 공간 디자인 등 판매 전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린 이제 배고픈 사람을 위한 식당이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줄 서는 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맛이 아니라 경험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음식 장사가 아니라 경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맛있게 보여야 팔립니다. 그리고 단골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잘 준비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여러분의 식당도 줄 서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식당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메모했다가 바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장사 전략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